이제 2021년도는 어떤 틈새가 있냐면요, 인동선 같은 경우 내년에 착공을 해요. 남양주에 진접지구라고 게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특별시인 이제 2021년도는 접근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제 포인트는요, 내년은 상승장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른다 이건 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은 상승장이 될 여지가 조금 농후해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 어떤 틈새가 있냐면요, 내년이나 가까이에 호재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호재가 있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바로 나올 호재 바로 옆에 물건들이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주택이라도 입지가 좋아가지고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호선 같은 경우 이번에 그 4단계 사업에 강동의 강일 2지구가 되게 교통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잖아요. 거기가 포함이 됐어요. 포함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어서 가격들이 이제 올해 말 내년까지 계속 오를 거예요.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호선도 연장이 되는데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4호선 중에서 되게 물리적으로는 서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남양주의 진접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진접지구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4호선이 연장되는 게 되게 추진이 빨리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딱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도 가격 상승 진폭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비록 연결되는 게 서울의 메인으로 연결되지 않고 노원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거기가 저평가되어 있고 신축이 나왔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올 신축들은 가격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했던 인동선 같은 경우 내년에 착공을 해요. 이 착공이라는 건요, 삽을 뜬다는 건데 삽 뜰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GTX A 노선이 삽 떴다 이랬을 때 어디가 올랐죠? 그리고 뭐 행정 절차 중에서 예타가 통과했다. 그래서 호매실, 수원의 호매실 같은 경우 가격이 확 들썩거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신분당서 들어온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인동선도 곧 도래하는 지역이에요. 곧 도래하는 지역. 그래서 인동선이 내년에 상승장하고 착공과 그 주변에 이제 정비 사업들이 있는 지역들이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탄역, 그리고 인덕원 주변. 인덕원 주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풀리는 지역이 되어서 계획이 많죠. 그리고 과천과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수원의 광교 주변에도 이제 뭐 우만동이라든지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인동선이 이제 완전히 착공을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조금 들썩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왕 같은 경우도 뭐 오전동이라든지 고촌동에 재개발 지역이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곧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인동선이 착공을 하면은 거기도 이제 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어요. 지금은 투자 금액이 2억 3억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4억 때 뭐 5억 가까이도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생긴 지역이죠.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도 올해 2020년 초반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건축 물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이제는 상승장의 호재랑 물건에 대한 변화되는 어떤 그 호재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월판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진행 속도가 지금은 그래도 좀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시흥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명 같은 경우도 거기에 충분히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승장과 호재랑 저평가가 합쳐진 지역으로 가격의 진폭이 조금은 저렴한데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데를 주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거기를 접근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주택을 벗어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제 채널의 특성을 아시겠지만은
큰 돈을 가지고 크게 수익을 누리고 크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크게 내 재산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최소한 지금 현재의 불안한 시장에서 살아남자.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작게 들어가는 데서 살아남자라는 의미가 되게 커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는 틈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 약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모순이죠. 원래 공급 물량이 되게 많으면요, 악재예요, 악재, 호재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이 공급이 워낙 많이 막혔으니까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를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물통에 물을 막 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들어가는 양이 내년에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라고 하면은 그 물이 있어도 계속 부어도 물통이라는 수요층 있죠. 거기에 다 차지 않는 시장이 내년이에요. 워낙 공급이 지금 메말라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서초 쪽에는 공급이 나오는 게 내년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등급지인데 서초 같은 경우는 가격의 약진들이 내년은 더 클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인천의 검단 내년에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에도 가격의 약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평촌도 어바인펄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물량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 다음에 안양에서도 재개발지 재건축주에서 물량이 나올 게 2021년도에 있어요. 그리고 수원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의왕도 그렇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물량이 쏟아진다 이러면 와 조심하자 했는데, 지금 워낙 물량이 부족한 시장이니까 그 물량조차도 가격을 올리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그런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죠. 공급 물량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이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나오는 그 지역에 주변에 있는 데까지 파동도 연동돼서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 대기가 많은 지역들이죠. 대기 수요들이 많은 지역들의 가격 상승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교육 수요가 많은 고가 아파트들이 몰린 강남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이제 노원의 중계동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당이 그런 교육 수요가 좀 있잖아요.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지역의 그 전세가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음마 아파트 그 되게 오래된 78년도에 지어진 그 아파트의 전세가가 10억이 이제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옛날에 4억, 3억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가격 상승에 대한 불가피한 약진들이 있을 것 같고, 서울은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분당이라든지 하남, 그다음에 구리 이런 3기 신도시가 연결돼 있는 지역이죠. 그다음 남양주, 그리고 광명, 서울에 인접한 대부분의 남부권들이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올리는 양상들이 아마 형성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빌딩들이 강세를 좀 이어가겠죠. 왜냐하면 내년 같은 시장, 그러니까 올해를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고가 아파트를 한 두 개 정도를 팔면요, 빌딩 한 개를 살 수 있어요. 근데 빌딩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절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빌딩에 대한 수요도 요즘 줄 서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계약금을 5억을 더 넣어가지고 취소되고 이런 경우들도 지금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그 빌딩에 대한 약진들도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특별시인 세종시 같은 경우도 세롬동을 중심으로 가격들의 파동들이 꾸준할 것 같아요. 천도 얘기가 계속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 부분들이 뭐 조금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는 이제 범어동 쪽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수성구에서
보시면은 수성구의 범호동 주변으로는 집값이 되게 비싸요. 그런데 이제 수성모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쪽은 또 가격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수성구에 있는 그 수성모 주변이랑 뭐 지산이라든지 보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격들이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파동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수성구 바로 옆에 중구가 뭐 동성로에 이제 매운갈비 많은 데 있죠. 거기도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들도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약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대구는 2호선 라인으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구 쪽도 이제 움직이고, 저번에 제가 이게 사각형을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움직이고, 이제 그 이제 시청이 옮기잖아요. 두류역 주변으로 이제 달서구 쪽으로 옮기는데 그쪽에도 신축들이 있거든요. 그 신축 중심으로 가격들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다는 설명할 수 없고 그냥 개략적인 목차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은 그렇게 이제 뭐 철도랑 연결이 잘 된대,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된대. 그리고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크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장이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버렸는데 내년 초반까지도 탑승을 못하면은 이제는 정말 그 내가 가고 싶은 지역조차도 이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협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는 조심해라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거는 얼만큼 오른다, 이건 제가 몰라요. 제가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시그널을 통해서 이런 게 불가피하다는 걸 예상을 하는 거고, 반면에 확실한 거는 가격이 떨어질 시그널이 없다는 거는 확실해요. 이게 뭐 떨어지는 등락이 왔다 갔다 나겠지만 혹자는 댓글에서 거품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빠지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한번 저는 좀 오히려 되묻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많은 상황들이 연출이 될 건데 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